전라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던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등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화 기능을 갖춘 광양항을 조성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해 전라남도가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민연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핵심 사업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올해 국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4천여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사업은 청색 경제라고도 하며 작게는 해양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의 새천년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앞세웠고 전남의 높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와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전라남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1조 6,898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7.5% 증가한 4,613억 원을 더 확보한 것. 전남은 확보한 예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6대 프로젝트별로 사업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사업과 저압 직류 핵심 기기 인증 지원 기반 구축, 지능형 저압 직류 핵심 기술 개발 등 23개 사업에 89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융복합 밸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분야에는 한국정원문화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복합문화관 건립을 비롯해 흑산공항 건설과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등 33개 사업에 1조 1,733억 원을 들여 남해안권 관광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국립심노혈관센터와 화순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센터 설립,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등 18개 사업에 5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운송기기 분야는 이모빌리티 특화지식 산업센터 건립 등 25개 사업에 829억 원을 지원해 그린 에너지 기반 미래 운송기기 산업을 차질 없이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는 어촌 뉴딜과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수출 전략형 김가공산업 육성,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등 21개 사업 2,51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인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통해 새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체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 여수시도 신축년 새해 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돼 있던 관광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관광 정책의 변화에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여수시. 한 해 평균 1,500만 명이 찾는 도시였지만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는 지난 2019년보다 17.4% 감소했습니다. 호텔과 펜션, 놀이시설과 관광지 등 관련 업종들의 매출 타격도 적지 않았던 상황. 여수시는 올해 세계인이 찾는 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 개최가 있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박람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여수 개최로 확정된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COP28 유치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공공일자리 13,000여 개를 만듭니다.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수형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약고라는 오명을 쓴 여수 국가산단은 대개조 사업에 착수해 보다 안전한 산단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 국가산단 파이프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완충 저류시설, 유해물질 이동 측정 장치 구입, 악취 관리 무인 포집기 설치로 산단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전남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대변화 속에서도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어서 광양시의 올해 시정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와 구상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 가계 소비는 물론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기존의 경제 질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상과 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34개 기업과 1조 3,700여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는 그런 성장 기반을 발판 삼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자동화 기능을 갖춘 광양항 조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와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광양 양극재 공장의 생산 용량을 연간 3만 톤에서 6만 톤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명당 3단에는 친환경 2차 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 센터를 구축하여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의 최적지로 양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특화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관광 슬로건을 선포한 광양시는 올해를 최고의 비대면 관광지로 도약할 기회로도 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바뀐 여행 트렌드에 따라 치유, 힐링 관광 등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백계산 동백정원과 동백특화림을 조성하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산림복지문화단지를 구축하여 백운산 일대를 치유와 힐링의 웰니스 관광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양 해비치료를 중심으로 한 달빛 해변 조성 사업과 배알도 관광형 섬 정원 등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을 채워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광양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갈 구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이환위리를 올해 시정 추진 자세로 꼽은 광양시. 불확실한 일상이 반복되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정책 추진으로 2021년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목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목포시의 요청으로 전라남도가 특정 감사를 벌였는데 행정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를 놓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BTO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시의회의 의결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의회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니 속히 중단하고.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자 목포시는 전라남도에 특정감사를 요청했고 전라남도는 최근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모두 9개. 우선 민자유치 사업에 목포시의 자체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없다는 점도 앞선 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도 근거가 있어 특혜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소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방식과 규모도 위법성을 찾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여전히 입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맺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 입지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위법사항이었고 지금 의회 의결 안 발표하고 입지 선정이 공고가 늦은 거 그쪽에 공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둘러싸고 잡음 일고 있는 목포.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설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 전남 소재 업체로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입니다. 부동산업과 유흥업 등 대출 제외 업종과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의원 등 전문 업종은 제외됩니다. 광양시 농업인들은 올해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농촌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1일 임대료는 절반으로 동일하고요. 광양시는 농업인 약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전남에서 잘 살기 사업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전남에서 잘 살기 사업은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과 귀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영암군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71명의 시민이 참여해 7명이 영암군에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 신임 행정지원처장에 안병옥 전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이 취임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제31차 이사회를 통해 안병옥 신임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고 4일자로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안병옥 사무처장은 나주시청을 시작으로 F1 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부장과 강진군 부군수,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도민안전실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F1 대회 지원본부와 조직위원회를 거치면서
메이저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 행정가 역할을 경험했습니다.